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난 6월 무역 적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금 좀 웃음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러 약세와 그리고 중국 간의 무역 마찰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무역 보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마찰과 또 달러 약세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어서 이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의원님,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올해 5월 이후 그래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움직임이 좀 현재까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증시 보면은 6월에 페드 의사락 보면은 이제 증시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죠. 네. 경기가 좀 종전보다 더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아까 윤희락 교수께서도 그 내용을 진단해줬죠. 근데 주가는 이게 떨어졌습니다. 주가 떨어진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휴지기에 있었던 이런 대중 마찰에서 강도 있게 이렇게 다시 조이는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1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배경인데요. 네. 역시 이런 배경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인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특히 대중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이런 게 효과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미중 마찰 이런 것이 장기화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이면에는 역시 무역 적자 통계를 보시면 단조로 드러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피크였었죠. 그래서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8,913억 달러로 건국 이래 미국의 건국이 한 243년이 됐는데요. 가장 큰 규모였고 이 과정에 그 중국의 무역 적자가 50% 이상 기록되면서 자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에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이렇게 보복 관세라든가 이런 그 각종 이렇게 통상 압력 수단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환경이었었죠. 네. 이런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 달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중 정책에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희색을 도고 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5월 이후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엊그제 발표했는데요. 네. 한 463억 달러 정도로 해서 작년 10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최저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동안 비판했던 것 봐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무마시키면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대중무역 압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약세 정책이 제대로 먹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확신을 갖고 앞으로 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대선까지 가려면 더 이렇게 줄여야 되고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여지는 상태에서 이 정책을 아주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하는 이론 속에 다시 휴지기에 들어갔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고삐가 치다 보니까 오늘 페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죠 최근에. 네.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달러 정책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달러 약세, 달러 강세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작 어떤 단계냐 하는 측면에서 네. 지금 혼란스러울 거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트럼프 정부 출범 이렇게 지금 3년 차 됐으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잠시 좀 이렇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에는 약달러 정책을 취했죠. 근데 이 약달러 정책이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데 효과가 적고 사실상 그때의 미국의 경제위원회 이런 데에서 보면 약달러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다 보니까 출범 2년 차에는 효과도 적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강달러를 선호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강한 달러가 그게 부합된다. 여기에 3월서부터 NDC의 위원장으로는 커들러도 네. 달러 강세가 미국의 그게 부합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달러 강세. 그렇게 초강세를 하지 않습니다는 달러 강세 쪽으로 선호했던 입장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 달러 강세를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려대로 사실
달러 약세냐 달러 강세냐 할 때는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비대칭성이 나타나거든요. 달러 강세는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데 빨리 나타나는 데 반해서 달러 약세는 무역 수지 개선하는데 굉장히 느릿느리게 개선되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콥 이펙트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가뜩이나 무역 적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강달러 하니까 미국의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다시 그 강달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되면서 재평가되면서 올해 들어서는 달러 약세 정책을 대체로 추진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달러 가치의 유무를 얘기하는 이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들어서는 95레벨대에서 97레벨대 여기까지 아주 물론 변동이 있었습니다는 네. 95에서 97레벨대에서 거의 변동이 되지 않는 미국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변동이 되지 않는 것은 역시 트럼프 정부의 달러 약세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올해 5월 이후에 무역 수지 적자가 사실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제는 그 달러 약세 정책이 어느 정도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의 인식 속에 사실 무역 적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에서는 내년에 치를 대선에서 연임 문제에 모든 걸 맞춰가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외 정책 측면에서 가장 선거 공약, 2016년 선거 공약에 가장 크게 공약했던 것이 무역 적자 축소거든요. 네. 대중 무역 축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올해 이후에 비판을 받았던 대중 무역 압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고 달러 약세 정책에서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자 대선을 맞춰주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정책을 강도 있게 밀어붙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시각이 먹히면서 대중 압력, 그다음에 달러 약세 문제 이렇게 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일 달러 약세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정책, 그러니까 미국의 수장들, 역대 수장들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렇게 환율 정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수장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달러 약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선이라는 또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또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달러 약세 정책이 무역 네. 수지 개선하느냐 악화시키느냐 문제 관련해서 오늘 조금 이렇게 시청자분한테는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제이콥 이펙트 우리가 제이콥 이펙트 달러 약세했을 때 맨 처음에 무역 수지가 악화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된다. 이게 제이콥 영어의 제이콥을 따는데요. 그거를 시청자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달러 약세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는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초기 단계가 지났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단계에 진입했다. 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하는데요. 네. 자 우리가 보면 달러 약세 정책이 이렇게 추진할 때는 달러 약세일 때는 수출 단가가 떨어집니다. 바로 수출 단가가 떨어지는데 물량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단가가 떨어지면 물량은 증가하겠죠. 가격 메리트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물량을 증가할 때는요. 이 수출 물량은 계약 관계거든요. 정형커랑 나랑 수출할 때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됐다 해서 수출 단가가 떨어졌다고 해도 바로 그거를 뭐냐. 단가가 떨어진 만큼 물량 증가를 좀 이렇게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묵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떨어졌을 땐 그런 요인에서 물량 변화가 빨리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네. 정형커 한번 계산해 보죠. 수출 금액은 단가 곱하기 물량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달러 약세 단가는 떨어지는데 물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P 곱하기 Q 수출 금액은 과일 거꾸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겠죠. 이게 그렇죠.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계약 기간이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단가가 떨어진 만큼 물량 증가로 이렇게 계약 기간에서 내용을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단가가 떨어지고 계약 관계 때문에 물량이 이렇게 변화가 없었던 단계에서 이제는 계약 기간 경신일 때는 자 달러 약세에 따라 단가 떨어졌으니까 물량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이렇게 되면 결국 P 곱하기 Q 수출 금액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수출 금액을 늘어나면 무역 수지는 수출 금액 빼기를 수입 금액이니까 수출 금액이 늘어나면 무역 적자가 미국 같은 경우 적자니까 무역 적자가 축소되는 단계가 된다. 무역 적자가 축소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했던 출범 첫 해에는 초기 단계다. 내가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제이콥 이펙트 보면은 그게 초기 단계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확대된 거다. 그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출 관행이라든가 볼 때는 그게 초기 단계다. 근데 5월 이후에서부터는 이제는 그 제이콥 때 내려가는 부분을 좀 개선해서 물량 증가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추진했던 달러 약세 정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5월 이후에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특히 6월 달 정도에 무역 적자가 대폭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도 개선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중 압력 달러 약세 정책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에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비판이 받았던 부분이 이제 네. 자기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니까 웃음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의 미국에서 감지된다. 우리가 한일 보복에 치중돼 있을 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게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다 그런 거 아니면 뭐 달러 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일 이렇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달러를 사고 그다음에 신문지상에서는 이것이 뭐냐 일면 토까지 나올 정도로 금사고 달러 산다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한일 보복 이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일 보복이 이런 문제도 한국경제TV에서 다른 주제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자국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대중 압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물론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또 역시나 회의론도 많은 것 같아요, 현재. 네, 사실 지금의 5월달, 6월달 무역 수지 개선되는 모습에 대해서 미국 내 평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편향적인 학자라든가 트럼프의 편향적인 시장의 참여자라든가 트럼프의 편향적인 국민들은 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보면 네. 그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이콥의 초기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 트럼프 주장에 힘을 실는가 반면에 미국의 그 대부분 학자들은 미국의 수출 구조가 우리가 달러 약세 정책, 소위 평가절하가 무역 수지 개선을 하려면 수출입 구조가 탄력성이 굉장히 가격의 탄력성이 환율의 탄력성이 소위 민감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수출수의 가격 탄력성, 수입수의 가격 탄력성, 무역 수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입과 수출이니까 그러니까 수출수의 가격 탄력성, 수입수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 가격이라는 건 환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탄력성이 이렇게 커야 된다. 그래서 수출수에 대한 가격 탄력성과 수입수에 대한 가격성이 1보다 커야 된다. 이걸 이제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이라 하거든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 않느냐. 왜냐? 미국의 수출 상품이라는 건 품질과 디자인과 그다음에 이와 같은 비가격 경쟁력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같은 환율과 가격에 민감한 구조가 아니다. 또 이 수입 상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라든가 뭔가 이래서 가격 경쟁이 달러 약세에서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중국산 제품을 미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경제력 네. 격차가 1인당 GDP의 격차가 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 그냥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인비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에 미국의 그 무역 적자가 축소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원래 그 비판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개선되면 자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판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반발 심리까지 작용해가지고 그런 쪽이거든요. 네. 더더나 정책 일정을 앞두고 있는 대선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난번에 플로리다 출정식에서 여론몰이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빅 이벤트 소위 리얼리티 쇼카도 이렇게 실패했던 입장에서 뭔가 좀 미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좀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뭔가 찾아내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외 정책에서 최대의 그 선거 캐치프레이스를 내줬던 무역 적자, 그 다음에 사실 대중 무역 적자 축소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개선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네. 지속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내년 이제 재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큰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달러 약세 정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창을 하고 있다라면 정말 환율 전쟁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보호주의, 트럼프의 보호주의에서 보면 보호주의 수단은 뭐 관세를 친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비관세 정책을 친다,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강화한다, 이런 쪽에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면 어떤 수단이든 간에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렇게 됩니다는 사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보호주의에서 가장 극단적인 보호주의는 뭘까 하는 측면에는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왜 그러냐면 자국 통화에 평가절하하면 자국의 입장을 이익을 누릴지 모르지만 자, EU 국가는 자, 한국 같은 원화의 그 강세, 중국 것도 위안화 강세, 그 다음에 일본 같은 엔화 강세를 찍어서 자, 자국의 이익이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걸린 궁핍 파차에서 피해가 되다 보니까 이 자국 통화 인위적인 평가 절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상대 피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도 한 국가가 아니라 중심국가에서 그것도 중심국가에서 이렇게 평가 절하할 때는 세계 모든 국가가 그냥 앉아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보여주다. 특히 중심국가일수록 자국 통화 평가 절하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보호주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에서 국제 비판을 받는 상태에서 여기에 자국의 그것도 세계 중심 통화 기축 통화는 달러를 약세를 할 때는 극단적인 보호주의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극단적 보호주의를 할 만큼 경제 여건은 그렇게 나쁜 건가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하면 달러 가치를 결정할 때 오해가 없으려면 펀더멘탈 대비해서 자국 통화의 달러 약세 정책과 매칭시켜야 됩니다. 매칭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약세면 통화 가치는 약세가 되면 매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얼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몸 상태가 좋으면 이게 얼굴이 화색이 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얼굴이 노랗게 질려야 되거든요.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얼굴에 화색이 돌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오파를 받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똑같은 시각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잘 나가죠. 오늘도 유니라 계속해서 페드 의사락 보면은 어이구 뭐냐 지난번보다 개선됐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달러는 강세돼 있죠. 일단 국제적으로 보면 자국 통화 이게 경제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자국 통화의 얼굴이라 이렇게 본다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 경제는 달러 가치는 강세가 돼야 된다. 그런데 마세웨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무역 적자라든가 뭔가에서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 정책이니까 펀더멘탈상 보면 자 얼굴이 빨개져야 되는데 몸 상태를 보면 건전해서 달러 가치 강세해서 얼굴이 좋아져야 되는데 자 얼굴이 노랗게 질린다. 달러 약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가장을 부린다. 거짓 불행을 부린 거다 해서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자, 두 요인 간의 미스매치가 됐을 때에는 오판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 경제권이 좋은데 너네들 이익을 위해서 달러 약세?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뭐냐? 자국 통화. 다른 국가들도 통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율 전쟁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경제 다극화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 그냥 달러를 버린다. 이제는 달러 버린다. 그래서 탈달러 움직임이 바른 거죠. 그래서 미국 측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비판이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 할 때는 미국이 기축통화의 이익을 누린 상태에서 이제는 뭐냐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달러가 경제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약세되면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비판이 높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탈달러로 다른 국가들이면 자 달러 중심 체제에서 누릴 수 있는 글로벌 시니어리티 팩터라든가 이런 걸 못 누리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경제 여건이 좋은데 달러 약세 정책 미국 내에서 학자들이라든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판이 의식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어떠냐 하면요. 야, 내가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하는 게 내가 이익을 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중국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이라든가 이 국가들이 먼저 자국 통화를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론적인 비판이 지금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준에게도 계속해서 달러화 가치를,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또 여기에 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이달도 이제 페드의 그 7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는. 네, 그렇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뭐 나오시는 분마다 페드가 금리를 내리냐 올리느냐, 오늘도 이사랑 나왔을 때는 경제권이 좋은데 그러면 금리를 안 올려야 내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네. 정작 그 엊그제 파월 연준 회장은 금리를 내리겠다 해서 지금 되게 헷갈리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하실 때는 파월과 트럼프와의 관계를 우리가 역학관계를 이렇게 아시고, 두 번째는 금리를 결정하는 페드의 이사진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시장의 평가는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지표만 될 뿐이지 사실 정자로 결정하는 것은 역시 트럼프와 파월 간의 역학관계, 그 다음에 그 역학관계를 반영해서 파월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트럼프에서 손을 들게 하는, 금리 내에 손을 들게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많이 집어넣으면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장이 반영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파월에게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학관계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 우리가 보면 파월 의장 많은 뭐 자격부족이다 뭐다 경제학하기도 없다 뭐다 해가지고 비판이 많았습니다는,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제닛 옐런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파월 의장을 임명해서 강하게 임명했던 분이 트럼프입니다. 근데 역시 법률가답게 자기의 중립적 기조, 페드의 전통이라든가, 법률가들은 전통을 상당히 중시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법률가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류에 이렇게 이끌리벼지면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파월 의장이 이렇게 법률가답게 자기 소신, 전통, 기존의 약속 이런 것을 아주 잘 지키는 관행,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때 시류에 따라서 자기의 이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자기가 임명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스트롱맨이고 스테이스맨이 아니라 폴리틱션에서 선거를 의식하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작년 중간선거가 대선까지 연구돼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입지를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경기라든가 증시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파월 의장서부터 뭐냐, 중간선거 직전에 사실 그 금리를 내려라, 금리 인하 압력인데 파월 의장이 안 내렸죠. 그런 상태에서 중간선거가 이렇게 사실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이렇게 참패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파월 의장의 이렇게 교체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임명을 철회하겠다 하는 입시장이 작년 12월 달 이렇게 트럼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런 상태에서 갈등을 이렇게 계속하다가 자, 증시적인 측면, 정작 파월을 교체해서 금리를 낸다면 자, 증시는 트럼프 의장대로 증시가 안정시키겠느냐, 주가가 올라가겠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선 오히려 파월 의장을 교체시키면 정책 혼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증시가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롱맨답게 빨리 또 상황 변화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파월 의장을 100% 신뢰한다. 100% 신뢰한다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금리를 0.5%포인트 두 단계 내리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다 보니까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자기 의지가 강하면 이렇게 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거든요. 우리가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때는 그럴 때일수록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의 탕평을 찍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입지가 약화되고 마음이 약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 하면 탕평책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자기 입장만 두드려주는 사람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을 쓴다는 얘기다.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렇게 해서 임기가 달렸던 드라기 총재를 페드의 그 이렇게 파월 대신해서 드라기 총재가 가장 페드에 이렇게 적합자다 이렇게 말실수까지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역반응이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어찌된 일이니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건 좋아지는데 파월 의장도 연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향적 발언을 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와 파월 간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최고 통수권자 힘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소신을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역학관계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냐 그 관계에서 관계 조정되는 게 아닌가 해서 페드 의사락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개선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정작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달러 약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영향을 큰 것이 금리 인하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선 대폭적인 금리 인하, 드라기 총재를 원할 정도로 대폭적인 금리 인하 이걸 네. 계속해서 강해지면 자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를 시도했습니다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자기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페드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했던 것도 달러 약세 정책과 결부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 좀 확실시하는 발언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트럼프가 워낙 그간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뭐 좀 믿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었고요. 금리를 의도대로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현대 화폐론자 주장이 조금 솔깃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 이거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네, 지금 이제 한일 보복 관계에서 네. 이 트럼프와 아베가 묘정에 협약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쪽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학 관계를 본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보면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더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 아베노믹스의 정책을 미국판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이제 불릴 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위 요즘 많이 거론되는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에서 MMT라 해서 현대 화폐론자 이렇게 얘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에 나와두면 엔화 강세에서 수출이 감소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1월에 20년을 극복하는데요. 이걸 연장시키는데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뭐냐? 발권력 동원해서 돈을 뿌려댄다. 그럼 엔화 약세되지 않느냐? 그럼 엔화 약세 수출이 증대하고 경기가 회복됐다. 이게 아베노믹스거든요. 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달러 약세를 가야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생각만큼 금리를 안 댄다. 근데 요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는 돈을 더 찍자. 내용은 자막에서 보겠습니다. 이건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돈을 그냥 뿌리자. 더 쓰자. 돈을 뿌리자. 그러다 보니까 아베노믹스가 똑같아져.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판 아베노믹스다. 발권력을 동원하지는 않겠습니다는 중심통하기 때문에 더 쓰자.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논리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 논리는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무역 적자는 신경 쓰지 말아라. 달러를 찍어서 메우면 뭐냐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고 요걸 원리로 보면 미국의 예일대의 한국경제TV도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모셨던 이 아베노믹스에 이렇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두 차례 걸쳐서 미 예일대 명예교수를 모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논리와 똑같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페드가 달러 약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때는 이런 모니터리 시어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설깃해서 이런 쪽으로 돈을 뿌려대지 않겠느냐. 근데 돈을 뿌려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페드가 이렇게 돈을 뿌려대지 않는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이렇게 유동성을 했다. 이건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니까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역시나 달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러면서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할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연일 외치는데 네. 우리 국민 전부는 아니죠. 일부 국민들입니다. 그쵸. 일부 네. 국민. 반드시 제가 전제 조건은 우리 국민 전체 아닙니다. 일부 국민, 아주 극히 일부 국민인데요. 자, 달러를 연인한다. 신문 톱에 그것도 뭐냐 이렇게 낸다 하면 달러 약세 외치는데 달러를 사고 신문에서 보면 일면 톱을 해서 달러 사라 하면요. 달러 사라 하면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내가 달러 약세 주장하는데 한국의 일부 국민들이 달러 사가지고 달러 강세가 돼? 그러면 뭐냐? 거기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측면인데요. 그러면 이게 자 다른 국가들도 만약에 달러를 산다 그러면 사실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죠. 왜냐 다른 국가들도 달러 강세면 달러 사면
달러 강세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민들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합리성을 내니까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트럼프의 입장을 더 두드러질 수 있는 달러 약세 정책을 갈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민들이 달러 강세하는 부분이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다른 국가들도 같이 간다면 자, 우리가 트럼프와 관계에서 이런 오해들을 받는 소지가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국민들은 달러를 그렇게 사지 않는다. 그러면 유독 우리가 달러를 강세한다면 트럼프와 관계에서 우리가 좀 오해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탈달러전입니다. 달러 버리는 분위기입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라든가 뭔가 버리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고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면 국가 공권력이 통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민들은 대체로 보면 국가 정부가 외환보험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면 그만큼에 해당될 건 국민들도 달러를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국가 중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유럽이죠. 유럽은 사실 달러에 대해서 유로화에 대해서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경기와 과정에서 유럽 국민들은 달러를 투자 관점에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중립적이고 네. 일본은 어려울수록 엔화를 사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달러 강세 여문의 신문에서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달러 보유 비중이 늘어났냐 하면 IMF 통계를 보면 70%의 각국 외환보유에서 지금 62%로 탈달러전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극히 일부 국민들이 좀 유독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이것이 오해 소지일 수 있습니다. 한일 간 경제 보복이 있는 상태에서 자, 연일 달러를 외치는 상태에서 보면 우리 오해 소지가 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냐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경기 문제는 금리를 내리는데 자, 금리를 내려서 우리가 보면 원 달러 올라가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달러를 사는 것과 함께 달러가 강세된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마찰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금통위로는 한국의 금통위원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달러를 사는 문제에서 일부 국민이고 그것이 뭐냐 실제로 달러 사람은 당신분들의 그 결정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사는 게 그러면 사는 만큼 사는 만큼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냐면 올해 들어서 1130원에 올라가 봐야 이렇게 96원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1180원 내외니까 수익률 측에 3에서 4%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다른 쪽의 수익을 볼 때는 뭐냐 이거 다른 쪽의 수익 많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거는 그렇게 실익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국가 오해를 좀 불러줄 수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있잖아요.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따라 사는 이기적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좀 실제 수익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는 달러를 직접 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달러 표시 상품에서 크라우딩 ETF 상품이든가 이런 것이 뭐냐 본유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던 부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더 수익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누구 탓하지 말고 또 이기적 행동하지 말고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있습니다는 지금은 한국 경제 어렵기 때문에 이기적 행동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합심해서 우리 경제를 좀 살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일 달러 약세를 외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환율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큰 만큼 오늘의 이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